최고의 CS 리더를 찾는 퀴즈쇼. 나도 CS 리더다. 지금부터 19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도전자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될까요? 미션 박스를 클릭하여 오늘의 미션을 선택해주세요. 19번째 라운드에서 도전자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전자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지켜야 할 이 예절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문화의 에티켓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올바른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 라운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전자는 멘토와 함께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과 비즈니스 네티켓, 그리고 타 문화의 에티켓 이해 및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해 학습해야 합니다. 그럼 퀴즈쇼가 열릴 본 방송 때까지 도전자께서는 멘토분과 함께 열심히 학습하셔서 이번 라운드의 미션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 이해한 후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용해보는 거로군요. 자, 그럼 첫 번째 미션 성공을 위해 함께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겠군요. 얼른 시작해요. 으쌰으쌰! 늘 궁금했던 건데 매너와 에티켓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매너란 원래 마누 아리우스라는 라틴어에서 생겨났습니다. 마누스와 아리우스의 복합어인데요. 우선 마누스는 손이라는 뜻과 사람의 행동, 습관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아리우스는 방법, 방식을 의미하죠. 즉,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하듯이 관습적인 양식, 즉 예의라는 뜻을 가진 영어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에티켓은 어떻게 생겨난 단어인가요? 반면 에티켓은 원래 불어로 붙이다는 의미인 에스티키에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요. 공공을 위한 안내표 또는 입간판이라는 의미로 된 명사형으로 구태여 영어로 표기하자면 태그, 라벨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왜 꼬리표라는 단어에서 현재의 에티켓의 의미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화단에 있는 입간판으로 시작됩니다. 입간판에 쓰인 화단을 해치지 않도록이라는 말이 점차 바뀌어서 나중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이라는 뜻으로 통하게 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매너와 에티켓의 말뜻은 이해가 잘 되는데 두 단어 간의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간단히 설명하면 매너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관, 몸가짐으로 해석되며 에티켓과는 달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매너가 좋다 또는 나쁘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매너란 어떤 일을 할 때 바람직하고 좀 더 쾌적하고 우아하다는 감각에서 생겨난 습관으로 행동 방식을 의미하죠. 그런데 에티켓이란 인간의 존엄, 남녀의 평등,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절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형편을 이해하면서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자세를 의미하니 매너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죠. 비즈니스 매너에서 필수품인 명함은 루이 14세 때 생겼다고 해요. 그 후 루이 15세 때는 현재와 같은 동판으로 인쇄한 명함을 사교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친구 집을 찾아간 경우 친구가 부재 시에는 자기 이름을 쓴 것을 놓고 오는 습관에서 전해졌다고 하죠. 이렇듯 명함은 자신의 얼굴로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자기소개서인데요.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것으로 품위 있게 만들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본인의 이름과 직함은 물론 직장과 자택의 주소와 전화번호, 심지어 핸드폰과 팩스 번호까지 모두 기입하여 제작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리고 명함에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는데 이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장난스럽거나 영어로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메일 주소는 피하는 것이 좋고, 이메일 주소는 이름 머리 글자와 성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함은 대개 한 가지로 통용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업무용 명함과 사교용 명함을 구분하여 사용하는데요. 최근에는 직장인들도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사교용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교용 명함이란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인사차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꽃이나 선물을 보낼 때 또는 초청장으로 대신 쓰거나 방문용으로 사용하는 명함입니다. 만일 꽃이나 선물을 보낼 때라도 그것이 업무 관계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업무용 명함을 사용해야 하겠죠? 사교용 명함에는 성명과 주소만 기입하지만 업무용 명함에는 회사의 주소, 직위 등이 추가되는데요. 영국에서는 독특하게 명함의 한쪽 면에는 업무용으로 이름과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인쇄하고 뒤쪽은 이름과 집 주소만을 써서 색도 디자인을 한 후 업무나 격식에 따라 필요한 쪽을 보이게 하여 명함을 건네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지금부터 명함을 건네는 매너와 에티켓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은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므로 돈지갑이나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지 말고 깔끔한 명함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명함을 충분히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하는데 의외의 일로 명함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갑이나 수첩 등에도 여분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명함부터 건네지는 않나요? 명함은 일단 간단히 인사나 악수가 끝난 뒤에 교환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리고 명함은 윗사람이 먼저 건네는 것이 예의이나 요즘은 아랫사람이나 용건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건네기도 하는 것도 참고해 두세요. 그럼 고객에게 명함을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명함은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며 건네야 하는데요. 반드시 고객보다 먼저 꺼낸 후 우선 바른 명함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고객이 명함을 바로 볼 수 있도록 180도 돌린 후 명함의 여백을 잡습니다. 자, 이제 명함을 고객에게 건네면 되는데 이때 목례를 하면서 고객의 가슴선과 허리선 사이에서 공손히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고객이 2명이 한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윗사람부터 주면 된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의 명함을 받고 싶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만나뵌 기념으로 명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히 요청하면 됩니다. 목례를 하면서 양손으로 받아야 하며 받은 후 만약 명함에 어려운 한자가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조남을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받은 명함은 정성껏 다루어야 하는데요. 지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함을 접거나 명함으로 부채질을 하는 등 손장난을 해서는 안 되며 뒷주머니에 넣는 것은 성의 없어 보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받은 명함은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상대방을 정확히 지칭하는 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고요. 또한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명함을 교환할 때는 일어서서 건네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명함이 없다면 예의를 갖추지 못했음을 사과하고 필요에 따라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은 메모를 건네주면 됩니다. 명함이 없다고 얼버무리면서 상대방의 명함만을 받는 것은 결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명함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명함을 받으면 우선 뒷면이나 여백에 만난 날짜와 장소, 이유 등과 상대방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메모해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상대방을 기억하기 쉽고 나중에 그를 또 만나게 될 때 화제를 발굴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메모를 그 사람의 면전에서 하는 것은 결례이니 꼭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명함은 어떻게 보관해 두시나요? 일반적으로 업무용 명함과 개인관계 명함으로 분류하는데요. 만일 만나는 사람의 계층이 폭넓을 때는 직장 및 회사별, 업종별, 모임별로도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죠. 이때
직장관계 명함은 업종별로 나누어 색인을 만들어 관리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는 게 편리합니다. 반대로 관리할 명함이 많지 않을 때는 직장 관계든 개인적인 것이든 가나다 순서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을 분류했다면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4가지 사항만 유의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첫째, 명함은 명함 지갑에 깨끗하고 바르게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면담 예정자 한 사람에 대하여 최저 3장 정도 준비하고, 셋째, 명함 지갑은 꺼내기 쉬운 곳, 그러니까 상의 안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두면 됩니다. 넷째, 받은 명함과 자신의 명함은 항시 구분하여 넣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인사 외에 고객 등의 상대방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인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악수입니다. 악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기원을 2가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나의 손에는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어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호와 화합의 상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추정되는 기원은 로마인들에게 손은 신뢰의 상징이어서 악수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표시로 사용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선서를 할 때 손을 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즉, 악수란 서로 만나 반가운 마음의 표현인데요. 손을 잡음으로써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잡은 손을 몇 번 흔들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른 악수법을 익혀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악수는 상호 대등한 의미이긴 하나 먼저 청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습니다. 악수 청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을 살펴보자면 우선 여성이 남성에게 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둘째,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셋째,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청하죠. 넷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다섯째, 선배가 후배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평소에 어떻게 악수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악수를 한다면 보다 예의 있는 CS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연령이 다를 경우에는 손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국가 원수이거나 왕족, 그리고 성직자 등은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악수를 청할 수 있죠. 또한 남녀 간의 악수를 할 경우에는 여자가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남녀 구별 이전에 상하 구별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상사일 경우에는 여성 직원에게 악수를 먼저 청해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만일 상대가 부부 동반일 경우 남자들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도 실례가 아니라는 것도 참고해두세요. 악수는 손만 잡으면 되는 걸까요? 악수를 잘하기 위한 5가지 원칙도 있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원칙은 미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무뚝뚝한 표정으로 악수를 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은 중요한데 특히 상대에게 친근하면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번째 원칙은 눈 맞춤, 바로 아이 컨택인데요.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하는 악수는 큰 신뢰가 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상담을 진행할 때는 적당히 상대의 눈을 응시해 주어야 상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3번째 원칙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중하게 악수할 때 보통 왼손을 배에 올린 채 오른팔을 길게 쭉 뻗어서 상대방의 손을 잡는 경향이 있죠. 이때 지나치게 손을 길게 뻗기보다는 손을 팔꿈치 높이만큼 올려서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정도의 거리에 서서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좋습니다. 4번째 원칙은 리듬입니다. 악수할 때 리듬이 필요하다니 이상하시죠? 악수할 때는 2-3번 흔들고
약 2초 정도 잠시 상대방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으면 딱 좋은데요. 손을 지나치게 흔드는 것은 실례임과 동시에 점잖아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세 번 정도가 가장 적당하며 잡은 손을 놓을 때 너무 오래 잡고 있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흔들자마자 손을 놓으면서 차가움을 전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 원칙은 바로 적당한 힘입니다. 악수를 할 때는 적당히 힘을 주면서 상대방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악수를 하는 스타일도 다 다른데요. 손을 잡는 힘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악수의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본 크래쉬형입니다. 손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세게 잡는 유형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은 당신을 꼭 누르고야 말겠다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죠. 그리고 핑거 피치형은 손가락만 세게 쥐면서 악수하는 유형인데요. 이러한 악수 역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악수 방법이죠. 그리고 데드피쉬형은 죽은 물고기를 잡듯 힘없이 잡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악수는 상대방의 손을 특히 세게 잡는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악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차갑게 손을 내밀면서 무관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